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믿는다는 말은 어디까지 믿는 걸 의미할까?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라면 그 믿음이란 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지요. 하지만 그런 믿음도 어느 순간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73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지난 시간 속 어떤 장면이 꿈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전 남편과 겪었던 한 사건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제 마음 한쪽에나마 떠나질 않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지 5년쯤 되었고, 저는 소일거리 삼아 동네에서 바느질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나름 평화로웠지요. 그 시절 저희 부부는 남편의 퇴직금 일부와 제가 아끼고 모아온 적금을 바탕으로 조촐한 노후를 준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다만 건강하게 조용히 살자는 게 저희 부부의 공통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 벌어지는 법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돈에 크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저에게 가정살림은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 하며 경제적인 부분은 거의 저에게 맡겼지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관리했고 매달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또 무엇을 얼마나 쓰는지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댁 작은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님, 이번에 형부가 준 돈으로 남편 수술 잘 마쳤어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는데 형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준 돈이라니? 어디서? 얼마를?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통장 정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년치 내역을 샅샅이 뒤져보며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었나,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되짚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살펴봐도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퇴직금 일부가 예고 없이 빠져나갔던 흔적.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 설명되지 않았던 현금 출금, 그리고 남편의 행동, 그 작은 변화들. 당신 피곤하지? 오늘은 일찍 자자. 통장은 나중에 봐도 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말들 하나하나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명확한 신호들이었는데, 그땐 왜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다기보단 모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작은어머니한테 돈 보냈어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게 말이야. 당신 바쁠까봐 말 안 했어. 그냥 잠깐 급해서. 그 대답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백. 작년부터 시댁 쪽에서 이런저런 부탁이 있었어. 큰 건 아니었고 그냥 조금씩. 당신 알면 걱정할까봐.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할까봐. 참 이상하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숨긴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눈물만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었냐고 따졌지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 부부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긴 그야말로 우리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아이들 학자금으로, 또 병원비로, 예기치 않은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의 미래였는데 그게 내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갔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부부라는 건 결국 같은 배를 탄 동지인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노만 저으며 따라간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한 것이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한편으론 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저에게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았을 그 시간을 떠올리면 저 역시
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어떤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했을 텐데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들여다봤더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면서도 말이지요. 남편은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이 일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피일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많아졌고 복잡한 마음은 점점 마음을 조이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더 깊이 찔린 건 내가 이 사람에게 같이 결정하자는 신호를 평소에 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 역시도 늘 혼자 결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가정 경제에 있어서, 아이들 진로 문제에 있어서 남편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며 앞장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며 점점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뒤로 물러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나온 결정이 바로 혼자 돈을 보낸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조용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는 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또 나 몰래 혼자 결정할 거란 불안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나도 무섭더이다. 그 돈을 안 보내면 우리 집안에서 형이 욕먹을까봐. 작은 어머니도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냥 못 본 척하기가 참 어렵더이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감정을 제 앞에서 드러낸 건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강해 보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중요한 것까지 가려지기도 합니다. 남편은 시댁이라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형으로서의 책임과 남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도 고민이 있었다는 점만큼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서로의 지갑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통장 비밀번호도 서로 공유하고 크고 작은 지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시 믿기 위한 준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부부처럼 오래된 관계 속에서는 무언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일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씩 작은 일에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 합니다. 믿는다는 건 실수를 허용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그 실수 뒤에 숨은 진심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오히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어머니와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그분 역시 형님께는 꼭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형부가 말 안 했나 보네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들도 아픔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던 겁니다. 그게 조금 서툴고 부족했을 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가족이기에 더욱 실망할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다시 손을 잡는 이유는 서로를 믿기로 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용서한다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단지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의 무게를 스스로 안아주는 일이란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어느 날 불쑥 텅 빈 통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도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돈 자체보다 그 돈에 담겨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가 함께 꿈꾸던 노후가 허물어진 듯한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남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건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 그 후로도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눈빛 하나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 경계가 세워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왜 사랑했는지, 이 사람과 왜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곤 했습니다. 젊었을 땐 남편이 참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은 없지만 손으로 직접 땀 흘려 일하는 모습에서 저는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보았지요. 살림은 제가 도맡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벌어온 돈은 가족 모두의 것이라며 한 푼도 본인을 위해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 돈을 말도 없이 시댁에 보냈을? 그 질문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었다고요. 다만 그 대상이 나가 아니었을 뿐. 이해는 했지만 용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서라는 건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더군요. 내가 겪은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낸 사람이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을 계속해서 내 옆에 둘지 말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의 눈치를 보고 식사 중에도 자꾸 말을 아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도 상처받은 거라고. 그 역시도 내가 나를 더는 믿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처음처럼 작은 것부터 같이 결정해요. 어디에 얼마 쓸지도, 이번 달 반찬 뭐 할지도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남편은 고개를 들더니 아주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했어. 당신만 믿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소. 그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건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라 무너졌다가도 서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시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고도 묘합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있다면 그 미움 속에서도 여전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더군요. 어쩌면 그게 부부라는 관계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늙어간다는 건 단지 주름이 함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실수도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수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껴안고 그 안에서 배우고 다시는 같은 아픔을 만들지 않도록 애쓰는 것.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 부부가 이전보다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는 착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주 묻고 자주 확인하고 때론 사소한 일에도 시간을 들여 함께 얘기하려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다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전처럼 뜨겁지도 젊은 날의 설렘도 없지만 묵묵히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참 오래전 제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은 말 안 하면 썩는다.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안에서 말없이 희생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셨, 아버지와는 항상 조용한 거리감안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뭐든지 대화로 풀고 싶었, 서로에게 비밀 없이 동지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도 어머니처럼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둔 게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굳이 꺼내지 않아도 지나갈 일인데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서로를 가로막는 침묵의 벽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침묵하는 걸까요? 왜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하지 못하고 넘겨버릴까요? 아마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미움도 책임감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보낸 이유도 제가 바로 묻지 못하고
며칠을 망설인 이유도 결국은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어느 날엔가 돌이킬 수 없는 오해로, 서운함으로 번져 결국 마음의 거리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무조건 솔직하자. 그 솔직함이 때론 아프고 때론 감정적일지라도 말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자. 남편이 저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 그게 어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 안에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도 시댁 식구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주름, 그의 말투, 그리고 그가 아무 말 없이 감당했던 시간들까지도요. 이제 우리 부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참 오래 버텼. 그 말 속에는 자부심도 있지만 무언의 사과와 감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서로를 마주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말하지 않고 또 제가 묻지 않고 그저 서로 모른 척하며 세월을 흘려보냈다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함께 있을까 하고요. 아마 서로를 향한 믿음은 점점 더 약해졌을 것이고 결국에는 마음만 남은 채 의무감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건은 아프고 쓰라렸지만 저희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라 실망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이 평범한 일상도 다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장을 보고 TV를 같이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밤 조용히 그 말들을 꺼내보시라고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울먹여도 괜찮고 말끝이 흐려져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진심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조금은 당당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나는 그 사람과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시절엔 감당하기 버거웠던 기억들이 이렇게 말을 통해 흘러나오니 이제는 조금씩 제 안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은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쉽지요. 그 사람의 말투, 습관, 하루 일과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를 저는 그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감추게 되고 그 감춤이 쌓이면 결국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침묵이 되어버립니다. 남편과의 일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삶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숨긴다고 말했지만 그건 결국 나를 위한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와 마음이 엇갈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심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있는가? 어떤 때는 이 질문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나누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란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하나쯤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혹은 이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누군가에게 아직 꺼내지 못한 말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무엇이든 그 안에는 분명히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너무 오래 감추지 마시고 용기 내어 한마디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는 그때 많이 힘들었어. 사실 그 일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미안했고 또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지금껏 흐르지 못하고 있던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믿음의 싹이 되어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 실수로 누군가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실수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다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화려한 말보다도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말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나는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고, 진짜 친구가 되고, 진짜 사랑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